들 24학년도 인하대 지필고사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시험은요, 작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앞부분은 좀 쉽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좀 어려웠다. 네, 그래서 뒷부분, 이건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보죠. 자, 14번부터 끝까지 한번 다 풀어보려고 해요. 네, 굉장하죠? 자, 14번 들어가 봅니다. 지금 2차식이 주어져 있어. 그지? 2차식이 주어져 있어서 쉬운 건가 했는데 조금 귀찮네요. 자, 이 접선이 2, 마사를 지나도록 하는 그러한 접선들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표현이 약간 미묘하게 달라요. 무슨 얘기냐? 자, 0하고 3이 근이죠. 2차식이고요. 그리고 2, 마사면 예를 들어서 한 이쯤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접선을 그었는데 여기를 지나가고 싶다 그랬지. 근데 우리는 원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이 문제는. 이 문제 유형은 곡선 밖의 점,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문제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기울기가 더 가팔라 보입니까? 지금 이 양수인 기울기가 더 가팔라 보이죠? 요거보다는. 그래서 답이 합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 기울기는 아니구나. 어쨌든 이 a의 값의 합을 구해보자. 이런 문제고, 이것은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런 문제죠. 근데 여러 가지로 풀 수가 있어요. 이게 2, 마사를 지나면서 이 2차 함수에 접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 점을 지난 직선의 식을 써낼 수 있으면 판별식을 써도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근데 쌤은 어쨌든 이게 2차식이 아니라 3차식이거나 또 다른 그런 애라면 판별식을 못 쓰잖아. 2차식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아닌 풀이로 한번 가볼게요. 좀 더 일반적으로 풀기 위해서 말이야. 자, 쌤이 접선의 방정식 타입 3라고 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2, 마사를 지나면서, 그지? 자, 여기 접점을 설정하는 유형이에요. 접점을 설정을 할 건데 어떻게 할까요? 여기 이미 접점을 a, fa라고 놓으라고 했네. 그러면 알파 이렇게 놓고 갑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울기는요, 이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2x 마3이야. 근데 거기 a에서의 기울기니까 2a 마3이란 말이야. 이게 기울기야. 그러면 2a 마3에다가 자, a, fa가 뭔데요? a 제곱 마3 a겠죠. 이거 전개하면 일단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역시 전개해 줍니다. 여기 마2a 제곱인데 애랑 만나서 마2a 제곱 풀 3a 마 3a 굿바이 마이 프렌드 이렇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간단하죠? 네, 근데 이 식이 뭘 지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냐면 2, 마사를 지난다 라고 하는 거니까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y에다 마사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x에다 2 넣을 거야. 2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4a 마 6이죠? 그리고 마 a 제곱입니다. 자, 이런 점은 지금 접점이 두 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접점의 x좌표의 합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자, 뭐만 보면 돼? 애랑 애만 보고 합은 4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잘 썰어줘야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자, 15번으로 가보죠. 15번. 등차 수열이래. 아, 이거 뭐야. 등차 수열 쉬운 거잖아. 라고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SN에 대한 설명은 평범해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쌤은 6n-5로 바꿔서 쓸게요. 쌤은 문자 1차식일 때 문자에 개수에 양수 있는 걸 좋아해. 상관없죠. 그 다음에 여기 SN 더하기 2024가 양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말이야. 자, 이때 A3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되게 쉬워 보이죠, 그죠?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은 얘네 둘은 말이에요. 두 칸 떨어져 있는 애잖아 지금, 그지?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항부터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한 거에서 요걸 빼면은 뭐가 남아요? 사실상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an 이 두 항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거에다가 절대값을 때려줄 거고 이게 6n-5예요. 자, 얘랑 혹시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 부호가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호가 다르면 얘가 공차가 뭐 예를 들어서 3n이라고 해보자. 3n이면 얘는 3n. 자, 다시 얘가 공차가 3, 그러니까 3이라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은 3n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그 다음 항이니까 3n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자, 더해져서 6n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여기 n이 살아남아 있잖아. 만약에 얘네가 부호가 반대라면 n이 사라져 버리니까 부호가 같을 거라는 예상이 드는 거예요. 일단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공차가 3이거나 마3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차가 3이거나 마3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거의 다 왔는데 여기에다가 일단 한번 1을 넣어볼게요. 1을 넣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 A2 더하기 A3. 뭔 소리 하는 거야? 1 넣었잖아. 1. A1 더하기 A2. 이게 뭐예요? 이거의 절대값이 뭐예요? 1 넣어보세요. 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A2 더하기 A3.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n에다가 2 넣어본 거죠, 지금? 잘 모르겠으면 넣어보는 거예요. 2 넣어보면 6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7입니다. 이렇게 간다고.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SN이라는 거는 등차 수열을 싹 다 더한 건데 언제나 마이너스 2024보다 커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애가 감소하는 등차 수열이라면 점점 내려가고 있는 애라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음수로 이렇게 내려갈 것이고 계속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음수를 막 잔뜩 더하면 결국은 합도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2024보다 더 작은 음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애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공차가 3이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2024는 숫자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쌤 생각에 SN이 뭐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작아질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차가 3이라는 것은 이제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공차는 구했으니까 한 가지 조건 더 추가해서 첫 장을 구하던, 두 장을 구하던, 세 장을 구하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도 좀 헷갈려요 여기서. 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 있잖아요. 요거 1 넣었을 때 요 식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요 요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랬을 때 애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겠죠. 맞습니까? 절대값이 1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3을 저쪽으로 넘겨주고 이 A1은 어떻게 된다고? 넘겨주면은 마2고 여기가 마4가 되지. 그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A1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공차가 3인 건 결정이 돼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은 두 번째 항은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5가 되겠죠. 그죠? 아, 답이 보이네. 세 번째 항 5. 그냥 이게 맞아 떨어지나 봐봐. 얘네 둘이 더해서 1 맞아요? 얘네 둘이 더해서 7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합격이야. 그러면 얘는 아마 안 될 것 같아. 근데 한번 해보자고. 얘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이제 그 다음 항 공차 3이니까 여기 1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건 뭐예요? 4란 말이야. 얘네 둘이 더해서 5야. 7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항 요거 맞네요. 그죠? 5번. 요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봅니다. 16번. 자, 요거는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자, 여기에 눈이 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fx, dx. 이게 적분했더니 3분의 4라는데, 그리고 f0은 마이너스 1이래. 그러면요. 애가 3차식이고, 애가 상수항인 거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에다가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 요 적분을 했더니만 글쎄 3분의 4가 나온 거잖아. 그치? 자, 그런데 알다시피 여기에 눈이 가야 된다 그랬죠? 기함수는 적분하면 0입니다. 우함수는 2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2배 꺼내 줍니다. and 0에서 2까지 적분합니다. 누구를? bx 제곱 마이너스 1을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x 세제곱 b. 야, 이렇게 쓰시면 3분의 bx 세제곱 빼기 x. 여기다 0 넣고 2 넣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8b예요. 2배 하면 3분의 16b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and 0 넣으면 어차피 0이니까 지워버리고요. 여기 빼기 2인데 2배 하면 빼기 4야. 이게 지금 3분의 4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넘겨보면요. 3분의 16b는 3분의 16이 되네요. 어머머, b가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b가 1이야. A는 어떻게 구하나? A랑 C는 어떻게 구하나요? 자, 물어보는 걸 보면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역시 여기 AX 세제곱. B가 뭐 나왔다고요? 1 나왔다고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CX 마이너스 1이죠? 요 녀석을 적분해 보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시간 너무 많이 끌었네. 지워지고 지워지는 건 마찬가지라서 알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요 놈을 적분할 때는 쌤은 이렇게 가르치죠. 계산을 하고 싶으시면 계산을 하시면 되지만 우리는 이게 답이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걸 그냥 알아요. 왜? 여기가 두 칸 차이야. 그럼 여기 한 칸 차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의 넓이를 우리는 외우고 있죠. 3분의 2, 3분의 2. 그래서 여기가 3분의 4인데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4가 답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16번 풀어봤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깨알같이 시간 아껴주는 작전 들어가 주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7번. 자, 17번. 도형 문제이고, 네, 외접원 등장했네요. 외접원. 자, 뭐 2등분선 등장하고 있고요. 여기 2등분선, 각 2등분선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면이 있어. 그리고 길이들을 다 줬어요. 여기 A, B가 5다. 여기 A, C가 2다. 그 다음에 여기 A, D가 7이에요. 여기가 7이야. 그치? A, D가 7. 자, 그리고 각은 여기 같다. 그러니까 이런 녀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쌤이 늘 강조하는 건 뭡니까? 중학교 3학년에서 그러니까 도형 파트에서 원을 배우는데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의외로. 중학교 내용이지만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내용도 많고요. 근데 쌤이 고등학교에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게 딱 2개 있다 그랬어요. 뭔지 기억하십니까?
중학교 원에서 갖고 와야 될 딱 두 가지는 뭐냐면 원주각과 그 다음에 뭐예요? 내접하는 사각형의 마주보는 각의 합이 뭐다? 180도. 요거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원주각하고 요거. 네. 자, 원주각을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다 선 그어 볼 거예요. 왜요? 이 현이 이 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치? 역시 이 현이 누굴 만들어? 이 각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이 각이라고 그러면 못 봤나? 이거 세트로 한번 해줘볼까? 요거랑 세트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세트인 거야. 근데 뭐예요? 두 각이 같잖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같은 거야. 현의 길이랑 저 원주각이랑 비례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가능한 겁니다. 자, A, B, C, 이거 이 지금 그려져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인 거죠. 그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같은 각이니까 x라고 놓고 여기도 x라고 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각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 같은 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를 y라고 한번 놔볼게요. 여기를 y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두 개 보이시나요? 코사인 법칙 써야 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쌤은 여기가 놓을 필요가 없지. 여기 7이잖아 엄마야. 그죠? 여기가 7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뭐 100% 코사인 법칙, 이 삼각형에서 한번 코사인 법칙, 이 삼각형에서 한번 코사인 법칙 해가지고 연립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x하고 여기가 x니까 식이 간단해질 것 같아. 자, x제곱은 자 코사인 법칙 들어갑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x제곱은 25 더하기 49 빼기 2배의 35 코사인 저걸 세타라고 할게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4 더하기 49 빼기 2배의 14배의 코사인 세타 같아요. 각도가. 자, 이러면 빼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그냥 그죠? 빼면 코사인 세타가 나와버려요. 좀 불안하다. 그래도 한번 빼보죠. 0. 그 다음에 49 날라갈 거고 여기가 21이고 여기가 뭡니까? 70에서 28 빼보세요. 70에서 28 빼보세요. 42야? 이거 뭐야? 42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가 넘기고 나누면 2분의 1이에요. 왈랄라. 2분의 1이면 60도잖아. 그지? 60도. 그러면 끝난 거 아닌가? 60도면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다시 대입을 해서 풀어볼게요. 여기 2분의 1이야. 2분의 1이면 얘랑 지워지겠지? 그러면은 이게 53에서 14를 빼는 거야. 39다. x제곱이 39야. 그쵸? 루트 39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왜? 여기가 루트 39가 나왔고 여기 각도 특별하게 60도라는 걸 알았어. 그럼 사인 법칙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코사인 법칙 두 번에다가 여기서 이제 연립 들어간 후에 그 다음에 마무리는 사인 법칙으로 해주는 그런 문제니까 난이도는 좀 있는 편이죠. 그죠? 약간 노가다성 난이도긴 하지만 그지? 생각을 못할 법한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 풀이를 한다 그러면 지금 원주각은 필수인 거예요.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다는 거를 모르면 못 풀어요. 그죠? 자, 마무리 지어봅니다.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그리고 변의 길이가 뭐야? 루트 39 그러면은 자 얘랑 약분되면서 루트 13 그리고 여기가 올라가니까 2 루트 13 이게 뭐다? 2r이다. 끝. 그러면 13파이겠다. 그지?
원의 넓이 물어봤으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 어떻게 지워지니까 반지름 루트 13. 네, 약간 그죠? 빡세다고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그죠? 중학교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원주각이다. 그리고 내접하는 사각형의 합이 180도다. 명심 합시다. 명심. 네. 18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이건 전형적인 문제인데 약간 꼬여 있긴 하네요. 전형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레벨 1은 아니고 한 레벨 2쯤 되는 그런 문제. 자, 요 녀석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해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 그리고 tft dt. 자, 요런 식이거든요. 일단은 여기서 얘네들이 뭘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할 일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잠시 그 전에 미분을 먼저 때려봅시다. 이번에는 양변의 x로 미분을 때리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계산하면 어쨌든 이거 계산하고 마이너스 1 넣고 1 넣고 계산하면 상수가 된단 말이야. 여긴 상수야. 그걸 명심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상수기 때문에 얘를 k라고 놓을 겁니다. k라고 놓을 거야. 자, 양변 x로 미분해보죠. 그러면 얘는 변수만 쏙 x로 세탁되어서 f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2x 플러스 a고 상수 k는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fx가 1차식인 거야. 뭐야, 이 족밥이 뭐야. 자, 쉬운 거잖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이 fx가 정해졌으면 이제 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두 번째 계산 한번 해봅니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tft면은 여기다가 t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2t제곱 플러스 at예요. 이거의 적분의 결과가 k인 거야. 그치? 자,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3분의 2. 자, 다시. 요거 일단 지우고 가면 되겠죠. A가 사실 문자여서 좀 걱정했었는데 이게 사라져 버리네. 왜? 우리 눈에는 이거부터 보여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3분의 2t 세제곱이고 여기다가 1 넣고 이거 0 넣고 2배 이렇게 해도 되지? 우함수니까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임. 그래서 3분의 4가 나옵니다. 누가? k가.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3분의 4가 된 거예요. 여기가 3분의 4. 그럼 이제는 거의 끝났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끝나는 거야. 세 번째 뭐라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마무리를 하자.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게 제로가 됩니다. 제로가 되고요. x제곱이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ax였니? 그러면은 ax면 이렇게 되고 이게 플러스 3분의 4. 끝난겨. a가 3분의 7이네요. 그죠? a가 3분의 7. 그렇습니다. 답은 4번이겠네요. 이렇게 전형적인 문제인데 약간 섞여 있어.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고, 그죠? 19번으로 갑니다. 19번. 이나대는 지금 몇 년째 보면 수열 문제를 좀 고난이도 문제로 내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쌤 생각에는. 네. 작년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자, a의 n 플러스 2 이것이 언제나 n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9가 6이래요. 그리고 등차 수열이니 등비 수열이니 이딴 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25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하라네 라는 얘기예요. 싹 다 더하래.
이게 뭘까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건 비정형 문제입니다. 비정형 수열 문제예요. 비정형 수열 문제란 뭐냐면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앵거야 일단은. 그러면 일반적인 해법이 딱히 없는 거라고. 그러면 안 배웠으니까 못 풀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대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입을 해서 패턴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너희들 여기서 이제 이게 비정형 문제구나 해서 이제 내가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패턴 찾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려면 시간을 많이 남겨놔야 돼요. 이거 먼저 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풀 건데 그 앞에 게 거의 다 풀려 있어야,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어야 이게 요런 식의 풀이를 할 수 있게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쌤이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했듯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푸는 방법을 따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반드시 훈련하셔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요. 그래서 나는 n에다가 1을 넣어볼 거야. 1을 넣어봤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띄엄띄엄 요렇게. 그 다음에 2를 넣어볼 거야. 그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2야. 근데 3을 넣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중복이 돼. 중복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지, 왜 없어 임마? 5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이제 5, 7로 가고 그 다음에 6을 대입하면 6, 8로 가니까 뭐야 이거 다 잘 더해지잖아. 5, 6 이렇게. 잘 더해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9를 넣으려고 했는데 9는 주어져 있어. 자, 얘들아 잘 봐. 여기 25개야. 근데 나는 지금 여기 해보니까 4개의 세트로 뭔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4개의 세트로 여기 합 3이지? 4개 세트로 11이지? 그지? 요런 식으로 하게 되면 24개까지는 또 가능한데 25개째는 뭔지 모르잖아, 단독으로는. 나 A1 뭔지 몰라, A3 뭔지 몰라. 하지만 합은 알아. A1, A3 모르고 A2, A4 모르지만 근데 합은 3이라는 걸 알아. 이걸 이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A9를 중간에 한번 그냥 넣어줘. A6이라며. 6 넣어줘.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A10, A12. 이건 10 넣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연속으로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1 넣어서 이렇게 2개 또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이렇게 예쁘게 자, n에 또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21이야? 21. 느낌 오니? 이거 등차수일 것 같은데 8 차이 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렇게 갈 때 8 차이 나지 않을까? 한 번만 확인해 볼게. 왜냐면 이제 계속 해야 되니까 너무 많잖아. 10, 11, 12, 13, 14 넣어보자 이제. 14 넣어보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15 넣어봐야 돼. 15. 그럼 연속된 또 4개의 합이 나오죠? 근데 얘가 14 더하기 15야. 그럼 합쳐서 29네. 29. 8 차이 나는 거 맞네요. 그죠? 와우. 근데 거의 다 왔어. 자, 봐봐. 3 더하기 11 더하기 6. 이러면 9번째 한까지 더한 거야. 그 다음에 21 더하기 29 더하기 또 뭐야? 29 더하기 그 다음에 8 더하면 37이고 또 8 더하면 45야. 여기까지 더하는 거 아니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6, 4, 24, 24개의 항 그리고 9번째 항 해서 25개의 항을 다 더하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쌤 같으면 그냥 손으로 계산할 것 같아요. n의 둘이 합과 n의 둘이 합이 같은 게 등차 수열의 합이야. 66이네요. 얘도 66이겠지. 66이 2개 있어 일단. 132고 그 다음에 이거 뭐 계산하면 되잖아. 14, 20이네 여기. 20. 뭐라고? 132
152 이런 거 찾아주면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가는 거지. 자, 뭐라고요? 이나대는 수열 문제를 고난이도 문제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전통이 있어. 모르겠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전통이 있어. 그리고 이건 비정형 문제로 자꾸 내. 그래서 노가다를 해야 돼. 노가다를. 근데 노가다가 패턴 찾는 거지 막 하나씩 다 해보라는 그런 건 아니야. 어쨌든 n에다 1 넣어봤고요. 그 다음 n에다 1 넣어봤고 2 넣어봤고 5 넣어봤고 6 넣어봤고 10 넣어봤고 11 넣어봤고 14 넣어봤고 15 넣어봤고 더 이상 넣기 싫어서 규칙 찾아내서 8씩 더해지는 거구나를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 거지. 괜찮니? 왜 8씩 더해지는데요? 여기 10 넣었잖아. 근데 여기 14 넣었잖아. 그치? 4 차이 났지. 11 넣었잖아. 여기 15 넣었잖아. 그럼 또 4 차이 나겠지. 그러니까 8 차이 나는 거야. 이렇게. 그렇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문제 읽어보죠. 두 실수 A, B와 에 대해서 3차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3차 함수가 뭐래요? 2x 세제곱 마 3ax 제곱 플러스 6ax. 자, a가 비밀인 게 약간 킹받아. 그 다음에 2차 함수도 주어지는데 2차 함수가 뭐래요? 3x 제곱 풀 b래. 자, 얘네 둘의 그래프를 동시에 그려보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라는데 이게 무슨 얘긴고? 자, 이런 거죠. 요렇게 3차식이 그려진다고 쳐보자고. 근데 2차식을 여기다 그릴 건데 여기선 그냥 만나는데 여기선 접하게 그려줘라 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 둘이 연립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접하는 근이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원 실근 and 투 중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연립을 한번 해볼까요? 연립을 해보면 2x 세제곱. 자, gx를 둘이 갖다 놓고 넘겨줍니다. 그럼 마3으로 묶어볼까요? 마3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네요. 여기 x제곱,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6ax 마이너스 b는 0. 애가 근이 뭐가 나와야 된다고? 근이 뭐가 나와야 돼? 하나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근, 즉 중근 하나하고 또 다른 실근이 하나 나와야 돼.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일단. 그래. 그러니까 그림은 예를 들면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요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뜻이야. 이 F하고 G를 그린 게 아니라 F 빼기 G라는 애를 그린 거죠, 지금. 요렇게 돼야 돼. 그러면은 극대나 또는 극소가 0이어야 된다, 값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가봅니다. 자, 요 놈을 쌤은 이제 hx라고 잡아볼게요.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 극값에서 뭘 가져야 된다고? 극값에서 0이라는 값을 하나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극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미분해봅니다. 6으로 묶일 것 같아요. 그러면 6으로 묶고 시작하자. 이런 얘기죠. 자, 여기도 6 마이너스 6인데 이렇게 가자고. 자, 보이네요. 이거 미분하면 6a인데 a만 써주자고. 자, 이게 공교롭게도 a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는데 미분이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6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근이 a하고 1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지? 그래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극값을 가지는 자리가 1하고 a다 이런 얘기지. 자, 문제에서 보시면은 a의 범위가 2에서 3 사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때 b의 최대값은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그림, 쌤이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인 경우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A인 경우 둘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그랬을 때 FA가 0이다 한번 조져주고요. 그 다음에 F1이 0이다 한번 조져줍시다. 자,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이렇게요. 자, 뭐라고요? H죠. 죄송합니다. HA가 0인 경우, HA가 뭔데? H가 뭐예요? 요놈이잖아, 요놈. 보세요. HA가 뭐예요? 2A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A 플러스 1의 A 제곱 그 다음에 6A 제곱이 되니 6A 제곱 and 마B 이 값이거든. 이게 0이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은 B를 넘겨주면요. B는 자, 계산해 봅시다. 여기 마 3A 세제곱이니까 여기 마 A 세제곱이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마 3A 제곱이고 6A 제곱이니까 3A 제곱이고 끝? 끝. 자, 요 녀석이네요. 요 녀석. 이거는 그림이 바로 그려지지 않니, 얘들아? 자, 해볼게. 이런 데서 또 미분을 하고 있고 이러면 안 돼. 이게 이제 A가 변수고 다시 Y가, 그러니까 애가 Y의 역할을 하는 거고 애가 X 쪽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또 미분하고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물론, 그림을 그릴 줄 모르면 해야 되겠지만. 근이 0하고 0하고 3이야. 근데 최고창의 개수는 음수네? 그럼 어떻게 그려져?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애인 거야. 그런데 쌤하고 얘기했죠? 여기가 어디예요? 2예요. 접한 쪽이 2, 아닌 쪽이 1, 접이 1. 다른 영상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쌤이 또 얘기했죠? 여기가 2차이면 여기는 4차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예요. 자, B라는 값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A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라고 그랬어요? 2에서 3 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려지는 겁니다. 녹색으로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3까지, 여기까지만 그려진다고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는 최대값이 뭐예요? B의 맥시멈은 4죠. 일단 4라는 게 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운이 나빠. 2번부터 풀었어야지. 2번 경우에서 답이 나오나 봐. 1 대입하면 뭐다? 0이다를 시전해 봅니다. 1을 대입해 볼게요. H1. 자, 이거 첫 번째 풀이였고 두 번째 경우의 풀이 H에다가 1 대입해 봅니다. H에다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저 뭐라 왜 이렇게 2,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마 3A 마 3,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6A 마이너스 B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게 0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넘기세요. B는 이번에는 뭐예요? 식이 3A 마이너스 1입니다. 3A 마이너스 1. 그래? 그러면 봐봐. A가 이거를 부등식 드리블이라고 쌤이 이름을 지었는데요. 부등식 가지고 드리블 치는 거야. 축구 좋아하세요? 자, 여기다 3배를 먹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6에서 9 사이가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각 변에 1씩 빼줘요. 그러면은 여기가 5에서 8. 이게 B라며. B는 5에서 8까지 가능이야. 커능. 그래서 여기 8.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거보다 크니까 실제로 최대는 8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요런 느낌이거든. 자, 지금 이 풀이가 잘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변수와 상수의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변수와 상수의 구분이 좀 잘 안 되는 거다. 일단 여기는 x는 f의 입장에서 변수죠. 하지만 a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a도 정해지지 않았어. 대신 범위는 줬죠. 2에서 3까지라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애가 뭐로 돌변해? 변수로 돌변합니다. 애가. 지금은 개수잖아요. 개수는 상수란 말이야. 하지만 정해지지 않았어. 그러면 문제에서 흐름상 변수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B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쨌든 쫄지 않고 A하고 B가 문자라서 좀 부담은 되지만 풀던 대로 풀어본 거예요. 그리고 미분을 했었죠. 미분을 해서 근이 두 개가 나오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쌤이? 이게 근이 두 개여야 돼서 원 실근 앤드 투 중근. 원 실근 앤드 투 중근은 그림이 이 두 가지밖에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1하고 A가 극값을 가진 자리들이죠. 그지? 이것도 역시 쫄지 않고 풀어봐야 또 나오는 거야. 문자라서 선생님 문자인데 뭐 미분해봐야 뭐 나오겠어요? A를 모르는데 네 나오네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때에도 여기서 쌤이 시간 아끼는 거 보여드렸죠. 중근과 또 다른 근이 있는데 이 그래프를 못 그린다? 초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가 어딘지 모른다? 초보라고 볼 수 있죠. 이 문제 20번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미분한 자리가 0이고 그래서 그걸 찾고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야. 여기가 2임을 알면 여기가 2차이니까 여기가 4차이다. 이걸 모른다? 초보겠죠. 풀기가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작은 어떤 문제가 대여섯 개가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팩트를 쌤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3차 함수에 대해서. 자, 뭐 요런 방식으로 풀어주면 네. 만점에 가깝게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바이.